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면서 각 대학들이 지금 모든 수업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참 당황해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교수들이 어떻게 지금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꾸느냐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언어 수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지금 그 미 중서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그 줌을 통해서 어떻게 줌 사용을 해서 한국어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을 제가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뭐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그때 나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해서 이제 다른 한국어 선생님들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뭐 줌의 뭐 아주 다양한 기능을 뭐 소개를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면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팅을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아이오와 대학교 계정을 통해서 지금 줌의 어카운트를 만든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줌을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 학교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줌의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제 정보가 있고요. 여기 미팅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새로운 미팅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Schedule a new meeting으로 가셔서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수업 이름을 이제 뭐 한번 정해 봅시다. 뭐 코리안 101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날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16일인데 뭐 오늘부터 하는 수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뭐 오후 2시부터 하는 수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은 뭐 1시간, 뭐 아니면 뭐 1시간 30분, 이 길이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수업일 텐데, 이거를 뭐 수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링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커링 미팅, 이제 이렇게 옵션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보통 위클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를 이제 지금 뭐 뭐 예를 들면 이 수업이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는 수업이다. 그러면은 그 이제 진행되는 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때까지 이 같은 링크 하나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때마다 뭐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registration, 뭐 required 이렇게 하면은 아마 들어올 때 뭐 어떤 번호를 치고 들어와야 되는 모양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 가장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이런 설정은 해놓지를 않습니다. 뭐 미팅 패스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학생들만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오디오는 뭐 컴퓨터 오디오로 보통 들어오겠지만 뭐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스로 해 놓으시면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 옵션 enable join before host 하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기 전에도 학생들이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되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여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세팅을 이렇게 따라서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링크가 있죠.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 미팅에 조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 인비테이션을 하시면은 뭐 이런 정보가 쭉 나오는데요. 뭐 이거를 다 보내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링크만 카피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 맞춰서 들어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공지를 합니다.
하시면은 뭐 이와 같은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참가자가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가자가 이제 많이 있게 되면은 이제 다른 참가자들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비디오가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보통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세팅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크게 나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작게 이렇게 나오는 세팅인데요. 학생이 많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말을 할 때마다 막 그 애만 커지고 또 다른 애가 커지고 막 이러면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많아지면 여기를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갖다 대시면은 이 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제 그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이 스피커 뷰라고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거 말고 갤러리 뷰를 선택을 하시면은 모든 참가자들이 다 똑같은 크기의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말을 하는 사람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갤러리 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편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들한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시키기 전에는 그냥 뮤트를 해놓으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막 한 20명씩 되는데 뒤에 한 명이라도 막 되게 시끄러우면은 막 모든 사람한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만 이제 이거를 언뮤트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평소 때는 뮤트를 해놓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톱 비디오를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스톱 비디오를 해놓은 상태로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 기능을 써가지고 이제 얼굴을 안 보이게 하거든요. 뭐 자기가 뭐 화장을 안 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virtual 미팅이라는 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우리 수업에서는 꼭 비디오를 이제 켜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요 또 이렇게 숨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anage Participant, 지금 이제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호스트인 상태, 그러니까 호스트인 상태라는 것은 처음에 그 이제 웹사이트에서 자기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미팅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호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지만 쭉 파티시펀트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디오를 끈다든지 켠다든지 하는 것도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접속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호스트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쉐어 스크린 기능이 아주 이제 강력한 기능인데요. 줌의 좋은 기능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떤 스크린을 쉐어를 할 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첫 번째 모니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니터, 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지금 여기 같은 구글을 제가 이제 네이버를 열어놨는데 요것만 쉐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를 뭐 열어놨으면 그 파워포인트 파일만 쉐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데스크탑 전체를 쉐어를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만약에 요거를 특정한 거를 하게 되면은 뭐 할 때마다 또 막 바꿔야 되고 막 그런데, 데스크탑을 그냥 쉐어를 한 상태면은 필요한 거를 일로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그 스크린 전체를 쉐어를 해놓고 거기에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는 소리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Share Computer Sound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주셔야 이제 저쪽에서 학생들이 그 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 챗 기능도 이제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뭔가를 메시지를 쓰시면은 여기 to everyone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수업 중에 필요한 링크 같은 거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질문 같은 거를 할 때 뭐 소리가 안 들린다는 둥, 뭐 이제 뭐 자기가 일찍 떠나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긴 to everyon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은 특정한 학생한테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수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만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reakout rooms가 아주 그 줌의 특이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학생들을 몇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이제 그룹 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방의 개수는 선생님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뭐 참가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지만은 뭐 학생이 뭐 20명이다. 그러면 이제 방을 이렇게 해서 뭐 5개다. 그러면은 4명씩 짝을 지어주고 뭐 6개다. 그러면 3명에서 4명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어사인을 해주고요. 매뉴얼리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breakout rooms 그러면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보시고 뭐 이렇게 좀 옮겨 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가면 여기 Open All Rooms 이걸 눌러 주시면은 학생들은 이렇게 저절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뭐 Join the Roo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떠서 그걸 클릭을 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몇 명의 학생들하고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이 방에 하나씩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 미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브레이크아웃 룸스 요거를 누르시면은 뭐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방마다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수업을 위한 구글 닥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학생들에게 모두 쉐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모두 구글 닥에 접속을 하게 해서 제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뭘 쓴다든지 뭐 이제 이런 활동을 제가 시키는데요. 뭐 가장 쉬운 걸로는 뭐 자기 소개를 여기다 써봐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 쓰고 나면은 이 페이지를 이제 스크린 쉐어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자기가 쓴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고쳐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고급이라면 이건 3학년 수업에서 해봤던 건데요. 이제 뭐 한국 문화와 뭐 미국 문화의 다른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그 주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그룹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 그 룸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먼저 디스커션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구글 닥에 이렇게 쓰면은 뭐 이제 일정 시간 후에 학생들에게 이제 그룹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이제 뭐 그렇게 시켜보는 활동도 해봤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보고 한 가지 이상을 묘사를 해봐라.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각 학생이 문장을 뭐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써서 이제 그런 내용을 나중에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위치사 같은 것도 연습을 해보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닥을 사용을 하면은 좋은 점이 이제 그 줌으로는 이제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뭐 스크린 쉐어를 해가지고 뭐 파워포인트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핸드아웃을 나눠주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자기 화면에서 이제 구글 닥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라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랩탑이랑 전화기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라 그러면은 보통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거를 더 잘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글 자판이 저절로 뜨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2가지 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하고 이제 랩탑을 가지고서 함께 수업을 하면은 좀 진행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줌을 통해서만 이렇게 렉처를 하는 게 이제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렉처 비디오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 오게 하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Integrated Korean 시리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비디오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문법하고 그다음에 뭐 대화, 뭐 읽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뭐 다 오픈을 해 놓은 거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참고가 되실 만 하면은 제 채널에 오셔서 비디오를 보시고 학생들에게 보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학교들마다 이렇게 클래스 매니지하는 시스템들을 쓰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캔버스를 쓰고 있는데 캔버스에 보면은 이제 퀴즈나 뭐 어사이먼트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보고 이런 어사이먼트를 이제 뭐 수업 전까지 이제 하라고 시키고 수업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로 이렇게 뭐 대화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초급 같은 경우에 이제 꼭 써야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받아쓰기를 시킨다 그러면은 제가 읽어주고 받아쓰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자기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뭐 캔버스 이런 이 캔버스 상에 이제 이게 이제 장소를 마련을 해두고 여기다가 올려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 뭐 실제 교실에서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줌을 사용해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너무 간단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선생님들 또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줌 튜토리얼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어 선생님들끼리 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뭐 이 밑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셔가지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사용을 잘 하시면은 한국어 교육이 전반적으로 예, 뭐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